안녕하세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보육노동자 알아야 쓸 수 있는 권리, 알쓸 권리 진행을 맡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미영 지부장입니다. 저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들의 권리 보호와 권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리에 함께해주신 노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갑질 119 법률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준영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알쓸 권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모든 보육 노동자들이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무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6가지 주제로 나누어 노무사님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노무사님, 네. 1편에서 저희가 살펴볼 주제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보육교사가 알아야 할 권리들, 몰라서 찾지 못할 권리들이 너무 많죠. 우선 첫 번째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노동시간과 쉴권리, 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과 실업급여, 징계, 해고, 인사, 산재, 성희롱, 여성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어린이집 CCTV를 순서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주제별 한 편씩 나누어서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이 책과 영상을 함께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쓸권리 책자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직장갑질 119, 노동자의 법 노번 노무사님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심준영 노무사님도 함께 하셨죠? 네. 네. 그럼 제 1편 주제인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입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 쓰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꼭 써야 하는데요. 보육교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한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에게 한부 교부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한부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그러니까 시급이나 기본급, 식비나 수당이 얼마인지, 임금의 계산 방법,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노동시간,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예를 들어서 몇 세 반인지, 나의 업무가 무엇인지, 휴가 휴일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자세히 적혀 있어야 하네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적는 거라면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서명만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명만 강요하는 경우 이래도 가능한가요? 서명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고 향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인지,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상세히 아신 다음에 서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 보육지부에 연락해 보시면 되거든요.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보육지부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간이 정하면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어린이집 대표가 바뀌면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꼭 서명해야 하나요? 꼭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집 대표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시설, 장비 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전되었다고 한다면 이전 대표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대표에게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새로운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자에게 포괄승계가 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거군요. 네. 그렇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 또는 공익신고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해고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상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비리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사실을 적시하고 적시한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영유아보호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아동학대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 등에 해당하는 비리를 신고했을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성실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한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고발이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러한 위법사항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고발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징계해고하는 것은 원장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린이집 비리를 신고를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4년째 근무를 하는데 매년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만료로 해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하지 않고 부당해고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년이 되기도 전에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통보를 받는 선생님도 계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계속 일을 하는데 왜 나만 계약 만료로 통보를 받는 건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기재했거나 계속 계약이 갱신될 거라고 약속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만료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해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 만료 해고라고 해서 다 정당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취업규칙, 이게 뭔가요? 네, 취업규칙이란 노동자가 일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노동자, 즉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및 직원이 10명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취업규칙을 어린이집에서 보지 못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취업규칙은 모든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을 바꾸거나 취업규칙을 정할 때 무작정 서명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도 모르고 서명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 노동자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 이상 노동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따라서 서명하기 전에 불리한 노동 조건이 새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리한 내용과 유리한 부분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노동조합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근로자 대표라는 걸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대표의 역할과 권한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연차휴가를 대체해서 동료 보육교사 및 직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도 만들 수 있고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보상휴가 제도 등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영상 해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와 협의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근로자 대표 한 명만 믿고 모든 걸 맡겨도 될까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과반수 이상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근로자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실제로 노동조합이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근로자 대표가 합의했던 연차대체 합의제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소통을 저희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저희 보육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지부장님 정말 멋져요. 아우, 별 말씀을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혹시 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를 할 때 꼭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장의 동의 없이 사직서 제출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사직 의사는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단 퇴사 또는 무단 결근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되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이 줄어들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신중히 결정한 후에 제출해야 되겠네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육교사 알쓸권리 제1편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 말고도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은 여기 이 책자에 또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와, 정말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이 알쓸 권리를 감수하면서 어린이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자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저희 보육지부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우와, 진짜요? 네, 무료로 배송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보이시지요? 위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건 저만 알 수는 없잖아요. 5건 이상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동료 교사들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보육교사 알쓸 권리 제2편으로 노동시간과 실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